지금까지는 이 차명 투자 얘기였다면 입시 의혹, 입시 비리 얘기를 이제부터 해보겠습니다. 딸 조민 씨가 의학전문대학원에 떨어진 이후에 이 정경심 교수의 위조는 갈수록 대담해졌다는 게 어제 알려진 공소장의 내용입니다. 그 결과 안타깝게도 결국 딸까지 공범으로 적시된 상황이 됐는데요. 조국 전 장관이 놀랍도록 열심히 했다던 바로 그 스펙들을 검찰은 일단 가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저희 아이가 놀랍도록 열심히 했다. 그리고 저희 아이가 영어가 조금 잘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그 실험에 참석하고 난 뒤에 그 논문들을 참여한 연구원들이 연구 성과, 실험 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. 일단 공소장의 내용을 전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도님 이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주식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까 SNS 친구, 미용실 원장, 조국 전 장관의 처남까지 본인 동생까지 활용해서 주식을 투자했다면 입시 비리도 마찬가지로 참 많은 인맥들을 이게 다방면에서 활용을 한 흔적들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정경심 교수 본인의 그 네트워크를 많이 활용한 것 같아요. 우선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키스트 이모 박사는 2010년에 사흘밖에 딸 조민 씨가 출석하지 않았지만 3주간의 인턴을 했다는 허위 증명서를 떼줬죠. 그다음에 공주대 A 교수는 이제 대학 때 서클 같이 했던 천문학 서클 같이 했던 분인데 이 공주대 이제 생물학 연구 관련해 가지고 인턴을 했다는데 이거는 검찰 수사 결과 나중에 집에서 선인장을 일지를 쓴 걸 정도로 드러났죠. 그러나 어쨌든 그 논문 초록 저자에 등재해주고 그다음에 인턴 증명서도 해줬던 거죠. 예. 그리고 그 남편인 그리고 조민 씨의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의 네트워크도 이용이 됐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여기서는 딸 아들의 인턴 증명서, 인턴 예정 증명서하고 다른 친구들의 인턴 증명서, 친구 아들의 인턴 증명서 나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밑에 그림에도 나오게 될 장영표 당국대 의대 교수겠죠. 저분은 이제 학부모 모임에서 나갔는데 조국 전 장관 부부의 두 자녀가 모두 한영 외고에 나가지 않았습니까? 예. 그러니까 4학년 정도 딸하고 아들이 차이가 나는데 학부모 모임에 참석했던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조국 전 장관, 그다음에 부인 정경심 교수가 부부가 함께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굉장히 학부모 모임에서도 조국 전 장관 부부가 굉장히 좀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장영표 당국대 의대 교수는 조국 전 장관 딸의 친구의 아버지죠. 거기를 이용해서 논문 제일 저자가 되고 또 의대 연구소에서 인턴 증명서도 받아서 입시에 활용을 한 거죠. 남편 부인 조 전 장관 정경심 교수의 인맥이 총동원돼서 입시 비리에 활용됐다는 게 검찰 공소장의 설명. 하종대 국장. 그런데 또 하나 짚어볼 얘기가 다음 화면 보실까요? 이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원래 2007년에는 단국대가 그냥 단순히 체험활동이었는데 6년 뒤에 스펙을 수정해달라고 해서 인턴이 됐다. 이 얘기는 인턴이 됐다. 그렇죠. 체험활동이 인턴 확인세로 둔갑했다. 허위 발급도 모자라서 스펙 AS까지 받았다. 저게 뭐냐면 이제 고려대를 들어갈 때는 단국대에서 이제 체험활동 정도로만 대학 들어갈 때는 이제 충분히 써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. 그런데 나중에 이제 부산 의전원을 갈 때는 그게 단순히 체험활동 정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를 인턴으로 좀 만들어서 인턴 확인서를 좀 써달라 이렇게 장영표 교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당시에 따로 단순 체험활동이 아닌 인턴을 2주간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결국은 부산 의전원에 내가지고 그 스펙을 이용해서 이제 부산 의전에 합격을 한 거죠. 그러니까 그 이전에 대학 갈 때는 그냥 단순 체험이라도 충분히 됐지만 서울대 의전원에 한번 신청을 했다가 떨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? 서류 시험은 합격했지만 결국 면접에서 떨어졌어요. 이때 보니까 체험활동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구나. 예. 적어도 이 정도는 만들어져야 되는 거구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의전원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탁을 했던 거죠. 허위 발급도 모자라서 가짜 서류를 심지어 수정했고 AS 했다.
그런데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지난 9월 많은 기자들 앞에서 이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을 했었습니다. 저의 처는 장 교수님의 부인이건 장 교수님이건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. 학부모 모임에서 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근데 거기서 그런 논의를 할 기회가 없습니다. 그 장 교수님의 아이 역시 제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. 참 돌이켜보면 김태현 변호사님, 저희가 뭐 시점별로 쭉 정리, 조민 씨의 스펙을 정리를 해봤는데 근데 이 스펙을 활용해서 어쨌든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고대도 합격했고. 고대도 합격했고 더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AS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, 근데 이제 이게 수시 전형의 특성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수시 전형은 우리가 예전에 학력고사, 무슨 수능 정시 이것처럼 점수로 100점 만점에 몇 점 해가지고 컷차라인 뭐 85점이면 뭐 90점이면 합격, 83점이면 불합격 이런 게 아니거든요. 정량 평가나 정성 평가예요. 평가점 재량에 들어갈 수 있어요. 그러니 학생부도 있고 자기소개도 있고 논문도 있고 여러 개 중에서 이게 이 사람의 합격한데 얼마나 기여 있는지를 숫자적으로 딱 뽑아낼 수가 없어요. 그러니 예를 들어서 고려대 갈 때 저 무슨 뭐 논문이 뭐 예를 들어 문제가 있다. 부산대 의전원 갈 때 동양대 표창장가 문제가 있다. 그러면 동양대 표창장 없고 예를 들어서 단국대 논문 없으면 고대랑 부산대 의전원 불합격했느냐? 또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그게 수시 전형의 특성이에요. 예. 그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모든 수시 입시 요강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허위자가 자기소개서나 그런데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첨부된 자료가 위조나 허위이게 밝혀지면 직권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얘기가 항상 붙어요. 왜냐하면 그런 정성평가인 것을 악용해가지고 허위 자료를 허위 기재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마 고대 입시요강과 부산대 의전의 입시요강에도 저기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를 입학을 취소하고 하는 거는 대학의 정권이라는 거죠. 예. 뭐 나라에서 뭐 해라 마라. 누군가가 소송 제기해가지고 뭐 입학 취소하게 하십시오.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. 그러니 결국 조민 씨의 어떤 그 고려대, 그 다음에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 여부의 칼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이 주고 있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책임지는 걸 견딜 수 없다던 조민 씨는 결국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가 됐습니다.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.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. 이제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로 저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. 고려대 부산대 얘기는 잠시 뒤에 또 짚어볼 거예요. 그런데 아까 저희가 4.85 재구성했던 그게 집에서 선인장 생유일기 쓰고 네. 가끔 연구실 가서 수초에 물 갈아주는 이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인턴 관련해서는 네. 왜 공주대는 여전히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는지 저는 좀 궁금한데요. 저는 이 공주대가 낸 결론에 대해서 그 많은 학자들은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예. 우선 이게 논문이 아니고 포스터였습니다. 우리가 학회에 가서 포스터를 발표할 때도 앱스트랙을 내요. 그래서 이런 내용의 포스터를 발표를 할 것이다. 그 추격을 하거든요.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합격, 불합격을 해서 합격을 하면 가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포스터는 한 장짜리 큰 그냥 그 굉장히 좀 뭐 이러한 연구를 하고 있다가 논문의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겁니다. 거기서 이제 제3저자인데 이게 제1저자, 제2저자, 제3저자를 생각해 보면 4대 3대 뭐 3 이 정도 비율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. 제1저자의 역할이 거의 대부분이에요.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 제1저자든 아니면 지도교수든 이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이제 그 헤드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수준에서 이 정도 활동을 해와라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. 그러면은 그 조국 장관 딸 같은 경우는 그 정도 활동을 한 거예요. 그러면은 이 정도 활동에서 뭐 제3저자 정도는 기여하는 게 된다. 네.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냥 그거는 제3저자 정도 등재되는 거는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이거든요. 그래서 학교 측의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. 그리고 학계에서도 그 제3저자 정도는 그 굉장히 지도교수나 제1저자의 재량에 달린 겁니다. 그리고 그 조 전 장관 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라는 그 프로젝트를 성실히 수행한 거 아닙니까? 집에서 이 정도를 하여라 아니면 와서 그 뭐 물을 주는 역할을 하든가 그 고등학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3저자 등재되는 거 그렇게 관련해서는 보시는군요.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하정우 국장, 이 주제 정리를 해볼게요.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건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결국 조민 씨가 입학 취소가 됐느냐 그 부분을 좀 많이 궁금해할 텐데 그런데 이제 고려대와 부산대 측은 고대는 특히 취소 없다. 부산대는 좀 결국 나중에 법원의 최종 판단을 보겠다. 조금
입장이 유보적인 된 이유가 있을까요? 예. 어쨌든 부산대학교 이제 의전원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보겠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제 판결이 나오면 그때 만약에 입학을 취소한다 그러면 취소를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.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소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. 그게 뭐냐면 단국대의 바로 논문 얘기거든요. 근데 단국대의 논문 얘기가 2007년도 얘기이기 때문에 2007년도 얘기가 10년이 지금 벌써 더 지났지 않습니까? 그런데 뭐냐면 저게 공소시효가 7년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형사처벌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저렇게 이제 공소장에 넣지 않은 건데 예. 그러다 보니까 고대에서는 야, 공소 내용에 우리 건 없는데 우리 이거 어떻게 지금 결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에도 모든 대학이 뭐 고려대뿐만 아니고 여러 대학들이 자기 자신이 여러 뭐 체험 활동을 했던 뭐 인턴을 했던 아니면 뭐 논문을 썼던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경력 스펙을 써내잖아요. 근데 이것이 서류가 허위거나 아니면 거기에 거짓이 있다고 드러나면은 이게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다 돼 있어요. 근데 고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 논문이 만약에 하자가 있다. 그때 당시에 하자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대. 그때는 하자가 있으면은 입학을 취소를 검토하겠다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이 나오니까 예.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 심지어 대한병리학교에서는 이거를 논문 취소까지 했잖아요. 처리를 했는데도 그때도 검찰 수사가 있으니까 지켜보겠다 하더니 드디어 이제 검찰 수사 끝났는데 공소장에 쓰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장에 쓰이지는 않았지만은 그 논문이 잘못됐다는 건 검찰이 발표한 거거든요. 그러면 충분히 취소 검토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고려대는 유보적인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실 각 대학들이 교육부에서 지원받는 돈이 많거든요.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. 정경심 교수의 오늘 또 새롭게 알려진 여러 정황 의혹들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봤습니다.